김지민은 여고 3학년이던 1957년 친척이 명동에서 운영하던 다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김 감독이 집까지 따라와 영화 출연을 제의했고 배우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김지민은 고심 끝에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한 김지민은 뚜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서구적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60년대와 70년대에는 1년에 30편 이상 영화를 찍으며 영화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한국 영화계 최고의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김지민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0개 작품을 한꺼번에 한 적도 있었죠. 여기 촬영이 끝나면 저기로 가야 하고 감독과 배우가 함께 움직여 마치 같은 작품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을 살았죠. 또 마음에 꼭 드는 작품도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작자의 요청에 따라 출연한 작품도 많았습니다. 김지민은 연기력으로도 인정받았는데 먼저 잡초로 제10회 백상예술대상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로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육체의 약속으로는 제14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 김지미가 오직 영화만을 위해 산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고 평생 광고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김지민은 그 이유에 대해 내 이름은 영화가 만들어준 것이라 함부로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지민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기가 센 편으로 그야말로 여장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 조승우 주연의 영화 하루인생을 보면 건달들이 서로 여배우를 데려가겠다며 시비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여배우가 육두문자를 하면서 깡패보다 난동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제 모델이 김지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김지미는 아름다운 미모로 동양 유일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렸습니다. 참고로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한 전력이 있는데 김지미 또한 4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며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1950년대는 홍성기 감독의 전성기로 영화사를 차려 신라권의 별을 제작 감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제작 부장이 김지미를 데려와 여대생 단역으로 출연시켰는데 이것이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별아 내 가슴에를 연출하면서 김지미를 주연으로 내세웠고 이 영화는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김지미는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지미와 홍성기 감독은 1960년대 초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둘의 나이차는 무려 16살로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둘은 딸을 낳았고 홍성기 감독은 세련된 멜로 영화로 여전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1961년 부인 김지미를 주연으로 내세운 춘향전은 신상욱 감독과 최은희 주연의 성춘향과 맞대결을 펼쳐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배우 김지미와 최은희의 대결이기도 했으며 또한 영화감독 홍성기와 신상욱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개봉 전에는 홍성기와 김지미의 영화가 관심을 더 끌었으나 결과를 보니 신상욱 감독과 최은희의 성춘향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홍성기 감독은 이 영화의 흥행 참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김지미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62년 김지미와 홍성기는 이혼했는데 훗날 홍성기 감독은 이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가정에 충실치 못했던 나에게 허물이 있었다. 의욕을 살려 벅찬 일을 해 나가다 보니 자연히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내 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미는 말했습니다. 내 성격상 쾌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분은 달라요. 마음이야 천하에 둘도 없이 좋은 분이지요.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2, 3일이었고 온종일 함께 있어도 한두 마디 할까 말까 하셨어요. 그이와 내 성격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실제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는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는지 이혼 7년 후 김지미는 홍 감독의 너와 내가 아픔을 같이 했을 때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지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진시황제와 만리장성 등에 출연하며 건재한 스타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다 김수용 감독이 한국 홍콩 합작으로 추진하던 손오공을 촬영하면서 최무룡과 희대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김지미와 최무룡은 당시의 톱스타였기에 겹치기 출연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다 손오공의 홍콩 로케이션 촬영에서 김지미는 같이 출연한 최무룡과 급속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무룡 씨와 현장에 앉아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다 정이 들었는데 이게 빵하고 터져버리더라. 수습해야 하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최무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배우 최민수의 아버지로 아내 강효실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간통 사건이 밝혀진 시기는 최무룡의 아들 최민수가 태어난 지 100일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 11월 31일 당대 최고의 톱스타 김지미와 최무룡은 간통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두 사람의 행복해하는 모습은 연일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결국 1963년 최무룡은 아내인 배우 강효실과 이혼하는데 이때 이혼 위자료를 김지미가 지불했습니다. 최무룡이 아내 강효실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 248만 원과 채무 78만 원을 대신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남자 측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게 관행이었고 여성 혼자 자립하기 어려웠던 시대상을 고려하면 매우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상급 스타로서 김지미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김지미는 석방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영화인들에게 줄기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을 대로 다 맞고 이제는 찬연히 빛나는 태양의 빛을 받아야겠습니다. 나에게 또 다시 먹구름이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최무룡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효실이는 나에게 쇠사슬을 채워주고 지미는 결국 풀어준 셈입니다. 지미의 집을 저당함으로써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고 출감했습니다. 이처럼 지미에게 물심양면으로 빚을 져서 이젠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미와 최무룡이 불륜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자 영화인협회는 이들에게 1년간의 영화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의 여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당시 두 사람이 미리 출연 계약을 맺어 제작 대기 중인 영화만 12편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한국 영화에서 스타 배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고 충무로에서 김지미와 최무룡의 지분은 엄청났습니다. 결국 한국영화제작자협회는 두 사람의 출연 중지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두 사람은 다시 배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지미와 최무룡은 딸과 아들을 각각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돌 지날 무렵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69년 2월 김지미와 최무룡은 7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합니다. 당시 최무룡은 영화 제작 실패로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김지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미는 우리 영화계의 재산이다. 그게 남편으로서 더 피해를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명언을 남기고 김지미 곁을 떠났습니다. 둘은 이혼한 후에도 영화에서 부부로 출연하는 등 배우로서의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김지미는 몇 년 동안 최민수를 맡아 기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최민수는 성장한 후에도 김지미를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최민수가 대인배로 불리는 이유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김지미와의 불륜 관계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이후 어린 시절 대부분을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등 힘겨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민수는 대외적으로 김지미에 대해 원망을 한 적이 없는데 최민수 본인이 말하기를 이상하게도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76년 7월 9일 김지미는 또 다시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7살 연하의 가수 나훈아와의 약혼이었습니다. 과거 나훈아는 김지미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몇 번 하면서 김지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가족처럼 지내다가 나훈아가 군대를 다녀온 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6년 김지미와 나훈아는 약혼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이후 김지미와 나훈아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 일체의 연애활동을 포기한 채 충남 신탄진으로 낙향하였습니다. 이들이 운둔 생활을 결심한 것은 김지미 못지않게 나훈아의 여성 편력도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김지미의 출연작은 의라단 한 편뿐이었고 대전에서 초정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때 김지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요란을 떨어야 좋은 배우로 알지만 1년에 하나, 10년에 하나라도 작품다운 것을 하는 게 옳은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김지미와 나훈아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지미는 평범하게 식당을 경영하며 살기를 원한 반면 나훈아는 꿈을 놓지 못해 가수로 복귀해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나훈아의 음악을 향한 열정은 두 사람을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고 1982년 나훈아와 김지미는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별 과정에서 나훈아가 남긴 한마디는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을 남긴 나훈아는 전 재산을 김지미에게 넘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후 나훈아는 한 인터뷰에서 김지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인생에 참 필요했던 사람이다. 그 일을 겪으며 내가 어른이 됐다. 헤어지는 이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지미는 착잡하게 말했습니다.
연하의 남편이 다시 연예계 나가는 것이 몹시 불안하고 못마땅했다.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한 적이 없고 동거한 것으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김지민은 나훈아와의 관계에 대해 결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하의 남자와의 긴 연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991년 김지민은 심장질환의 전문의 이종구 박사를 만나 네 번째 결혼했습니다. 이상구는 캐나다에서 약 30년간 심장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1989년 한국에 개업을 한 의사였습니다. 김지민은 어머니가 위독해 찾아간 병원 응급실에서 이종구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이 박사가 어머니의 주치의가 된 것이었죠. 이후 이종구 박사는 김지미에게 관심을 보였고 8개월간 아침 저녁으로 러브레터를 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김지미에게 이종구 박사를 만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가 저희 어머니께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년을 더 사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의사 사위를 두면 당신이 더 오래 사실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가 제게 관심을 보이자 어머니가 저를 자꾸 떠미셨어요. 그리고 김지미 또한 편안한 상대가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매일 러브레터를 보내는 이 박사에게 감동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한편 신성일의 회고에 따르면 신성일은 김지미와도 친했고 이종구와도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종구가 김지미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신성일은 이런 말을 하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형님, 네 번째 남편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종구는 신성일의 말을 듣지 않고 김지미와 결혼하였고 이후 신성일과 김지미의 사이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훈아와의 만남에 힘들어했던 김지미는 이종구 박사와의 만남에서 가정적인 여성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의 성격에는 주부가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나는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지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결국 김지미는 이종구 박사와 11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습니다. 김지미는 가정적인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친딸에게는 좋은 엄마이고 싶어 했습니다. 딸이 김지미의 남성 편력으로 힘들어하자 젊은 시절에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김지미는 2003년 인터뷰에서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회고하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더라. 4번 결혼해본 자에게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 남자는 다 어린애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다. 그렇지만 함께 자녀를 낳아 길렀던 최무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